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토트넘 호스퍼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은 손흥민 선수, 커리어의 최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영국과 유럽 현지 언론의 분석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쉽게도 첼시와의 런던 더비에서 득점이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됐고 또 팀도 패배했지만, 이 경기 당일에 진행됐던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프로그램 먼데이 나이트 풋볼에 리버풀 레전드 스트라이커인 데니얼 스터리지가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로서 9번 자리에서 득점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술 이해력과 판단력도 최고 수준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이 새로운 9번 역할로 진정한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 방송 스카이 스포츠에서 소개한 분석한 내용 풀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와의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드려하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프리미어리그 전문 계정에서 이미 스터리지가 출연해서 제이미 캐러거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서 얼마나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기록적인 면과 플레이, 세밀한 움직임 분석 등을 통해서 조명한 내용들이 소개가 됐거든요. 하이라이트 내용들만 일부 클립으로 소개가 됐는데 저희가 전체 영상을 구해서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의 일부 클립은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리그 계정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역 대안 때문에 한국에서 보실 수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 영상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캡처한 장면들과 그리고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해설해드리는 형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버풀 레전드 공격수인 데니얼 스터리지가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드리면요, 호주 퍼스 글로리에서 지난 2022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전에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팀에서 뛰었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한 이후 주전 기회를 찾아서 2009년에 첼시로 이적을 했죠. 그리고 첼시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우승과 FA컵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프로 선수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예를 누렸고요. 역시나 출전 기회를 찾아서 볼턴으로 임대됐던 기간에도 좋은 득점력을 보이면서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를 모두 거쳤고, 성인 대표팀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단일팀까지 참가하는 등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리버풀로 이적해서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6경기에서 50골을 넣으며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고요. 리그컵 준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유로파리그 준우승 등 말씀드린 대로 첼시에서도 리버풀에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황혼기에는 튀르키예의 트라브존스포를 거쳐서 호주의 퍼스 글로리를 통해서 은퇴를 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도 2번이나 받았었고, 또 2013-14 시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까지 선정이 되면서 경력 내내 주전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활약 내내 수준급 공격수로서 인정을 받았던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주요 기록, 왼쪽 윙어로 3경기 그리고 스트라이커로서 첼시와의 경기 전까지 7경기를 뛰었던 기록을 비교했는데, 왼쪽 윙어로서는 득점도 도움도 없었는데 스트라이커로서는 8득점 1도움을 올렸죠. 볼터치는 윙어로 뛸 때 54회로 더 많았지만 스트라이커로 이동한 이후에 32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상대 박스 안에서의 볼터치 역시 왼쪽 윙어일 때가 경기당 8.5회로 경기당 6.1회인 스트라이커 이동 때보다 더 많습니다. 팀 전체의 볼터치의 비율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윙어로 뛸 때는 6.5%로 더 많았는데 스트라이커로 된 이후에는 3.5%로 줄어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리지가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가면서 터치 수는 줄어들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엘링 홀란에 대해서도 공을 만지는 터치 수가 너무 적다라고 말하는 부분들,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 공격수 포지션을 맡는다면, 깊이 2선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과거 해리 케인의 경우처럼 10번 역할을 겸하는 역할을 주는 게 아니라 두 센터백 사이에 자리하도록 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을 많이 터치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상대 박스 안에서 골문에서 원터치로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즉 터치를 많이 가져가지 않고도, 공을 많이 만지지 못해도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도 슈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 득점과 슈팅 숫자는 늘어난다. 왼쪽 윙어일 때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유효 슈팅이 0.4회에 불과했는데 스트라이커로 이동한 이후에는 2.1회로 크게 늘어났고, 기대 득점도 0.1골에서 0.66골로 크게 상승했죠. 드리블 횟수는 경기당 3.5회로 역시 왼쪽 윙어일 때 많았지만 스트라이커로서는 1.6회로 크게 줄어들었고, 기회 창출도 2.8회에서 1.6회로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골문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 기회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지고 있다. 공을 많이 못 만지는 대신에 더 많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역할이 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스터리지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항상 그레이트한 선수, 위대한 선수,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 시즌은 정말 예외적이다, 비범하다, 익셉셔널, 걸출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반짝이 아니라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 부분들, 이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으면서 많은 공격 기회가 온 것, 역할이 바뀐 가운데 잘 마무리하면서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정말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리버풀의 레전드이고 리버풀을 패배시킨 선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만족해하면서 얘기하는 것, 무엇보다 이 분석 프로그램을 또 다른 리버풀 레전드인 캐러거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두 리버풀 레전드가 나란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극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캐러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경기 전 상황에 이 분석이 나왔던 것인데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 먼데이 나잇 풋볼에 잠깐 출연해서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게 됐던 것이냐, 혹은 우연히 시도해봤는데 케인이 떠난 가운데 선수를 못 사서 임시방편으로 써본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연히 된 것은 아닙니다. 케인의 이적도 대부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해리 케인을 내려올 수는 없었죠. 그런 선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들면서 더 경험이 풍부해졌고, 내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를 쭉 지켜봐 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도 뛰어나지만 영리하고 훌륭한 움직임도 갖고 있고 특히 압박 능력이 매우 뛰어난 점이 내가 추구하는 전술에도 잘 맞기 때문에 케인이 떠난 가운데 그 공백을 다른 선수를 영입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로 채워보고 싶었다. 솔직히 이런 시스템에 기용해보지 않고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잘 될 거를 예상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대감은 있었다. 왜냐? 나는 손흥민 선수를 커리어 내내, 그의 커리어를 내내 지켜봤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것만 본 게 아니라 내가 호주 대표팀을 맡고 있을 때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에 있던 손흥민 선수를 상대해봤었는데 그때 우리 호주팀이 컴팩트한 수비를 만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수비를 영리한 움직임으로 뚫어내는 걸 봤다. 속도감 있게 후방을 치고 들어가서 역습하는 걸 잘하는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공간이 없는 상태의 9번 공격수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수비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 그런 퀄리티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시나 새로운 배움을 잘하는 선수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수임에도 이러한 역할 변화를 잘 받아들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다 성장된 선수, 완성된 선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선수들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좀처럼 하지 않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롭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고 다시 캐러거와 스터리지의 분석이 이어지는데 손흥민 선수의 기대 득점 초과 득점 기록에 대해서 소개하게 됩니다. 2016-17 시즌 이후 현재까지 페널티킥을 제외한 기대 득점 초월 득점 기록을 보면 리오넬 메시 선수가 1위예요. 기대 득점이 125.6골이라는 엄청난 수치죠. 여기에서 164골을 넣었으니까 기회도 많았지만 무려 38.4골, 거의 39골을 초과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기대 득점은 72.2골로 72골을 넣을 정도의 기회가 있었는데 106골을 기록하면서 33.8을 초과했어요. 34골을 더 넣은 것이죠. 그리고 캐리 케인이 116.4골의 기대 득점에서 150골로 33.6, 손흥민 선수보다 근소하게 모자라고요. 킬리안 은바페는 128.6골을 넣을만 했는데 156골을 넣어서 27.4, 28골 정도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드리스 메디텐스가 나폴리에서 59.4골을 넣을 기회에서 83골을 넣었고 루카쿠가 87.6골에서 108골을 넣었는데 진행자가 이 기록을 소개하면서 캐러거에게 딱 던져요. 어떠냐? 캐러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스터리지가 말한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데 토트넘이 트로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유럽 전역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기록 안에 있는 메시, 케인, 은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도 그런 수준의 활약을 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인데 솔직히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손흥민 선수가 저평가받고 있다, 우승컵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시아 선수 혹은 한국 선수라는 이유도 있겠죠. 케인도 트로피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기록, 데이터가 있음에도 메시, 은바페, 케인과 같이 언급돼야 될 선수인데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중앙 공격수로서의 플레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캐러거가 번리전에 컷백을 논스톱 슈팅으로 때린 장면이라든지 리버풀전에 중앙에 있다가 또 컷백을 받아서 넣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와이드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왔다. 분명히 이제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번리전도 그렇고 중앙 공격수로서 골을 넣고 싶다. 공격수인 스터리지에게 묻고 싶다. 이렇게 원래 측면에 있던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할 때 플레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스터리지가 중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소개하게 되는데요. 중앙 공격수로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맨시티의 혼란처럼 상대 센터백을 일단 자신의 뒤에 두고 있다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주는 옵션이 되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수비수와 나란히 있다가 뒤로 빠졌다가 또 앞으로 들어가
들어가는, 수비수의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 손흥민 선수가 많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혼란도 하는 플레이이고 중앙 공격수들이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플레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돌아서 들어가거나 바로 침투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시스템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윙어 출신이긴 해도 원래 윙어들이 측면에 있는 스트라이커에 가깝게 뛰는 경우들이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많다. 스트라이커가 윙어가 그들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미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움직임을 가져가던 윙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트라이커들처럼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측면 사이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수들이 또 중앙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컷백으로 탭인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는 면이 있다. 이 선수들이 크로스를 한다거나 혹은 꺾어 들어서 슈팅하는 게 아니라 깔아서 차주는 컷백을 해주는 패턴을 또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도 되는데 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걸 받아먹고 주워먹는 게 아니다. 이런 골은 그냥 탭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툭 건드려서 밀어넣었다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좋은 포지셔닝과 적극적인 움직임, 무엇보다 골에 대한 헝거, 갈망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이해력과 판단력과 움직임의 타이밍과 골에 대한 의지까지 정신적인 면, 기술적인 면, 전술적인 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손흥민은 인크레더블한 선수고 언빌리버블한 선수고 그의 플레이를 보는 걸 나는 사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한 번 밀어넣기 위한 과정 속에 수많은 판단이 있고 능력을 발휘한 거라고 소개를 하고요. 캐러건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히샬리송이 뒤로 들어가서 컷백으로 어시스트 해준 것은 맞지만 사실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페이스로 엄청난 속도로 뒤에 있다가 센터백 앞으로 달려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로 빠져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으니 히샬리송이 만들어줘서 떠먹여준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찾아 들어가서 넣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캐러거가 물어봐요. 본인이 수비수 출신이니까 공격수 입장에서 이렇게 컷백 들어올 때 사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스트라이커들과는 달리 좀 정적이었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스타루지가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 선수가 커트 아웃, 이제 니어포스 쪽으로 잘라서 가로질러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물론 티피컬리하게 일반적으로는 골문 니어 쪽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니어포스트에서 이제 꺾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움직임을 통해 더미런을 통해서 넘버 10 공격한 미드필드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뒤에서 침투하는 선수들이 공간을 만들어서 골을 넣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또 감독들의 지시가 나오기도 한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다른 선수들의 경우와 달리 그냥 안 들어가고 기다렸습니다. 즉 들어가서 넣거나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 섰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제 이에 대해서 캐러건은 아니 공격수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감독들이 왜 안 움직이냐고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스터리지가 설명하는 것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박스 안에서 많이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때도 저도 있었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공격수들이 멈추느냐 움직이느냐는 판단이라는 것인데 마치 체스 게임처럼 서로 수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까 말까 가서 상대를 끌어들일까 동료를 공간을 만들어줄까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하는 능력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료 선수들도 똑같이 이걸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현되려면 훈련장에서 이미 잘 준비되었어야 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 어디로 올지 상대 수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 동료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다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춘 움직임이 우연히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동료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수비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멈춰있는 게 낫겠다라고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동료가 들어오고 있었다면 침투해서 움직여줬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미 뒤에 있는 동료의 움직임까지 파악하고 브레넌 존슨이 어떤 식으로 패스를 줄지 그리고 팰리스 수비 라인에 간격까지 살피고 그렇다면 여기 내가 차지하고 넣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과거에 첼시에서 드로고바와 램파드의 호흡이 좋았는데 드로고바가 이 상황에서는 니어로 움직이면서 만든 공간으로 램파드가 뒤에서 들어와서 골을 넣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팰리스전의 특정 상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움직여주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득점한다는 게 올바른 판단이었다. 실제로 보시면 쿠루세트키가 다가와 주기도 늦었고 뒤에 있는 선수들의 거리가 멀잖아요. 이런 위치까지 본 거고 존슨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컷백으로 패스 줘서 골 넣는 상황이 꽤 자주 나왔어요. 아마 훈련장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계획된 플레이일 수도 있고 또 좋은 판단이 순간적으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컷백을 주는 선수 윙어이거나
미드필더나 풀백들의 패스의 구질, 이 형태에 따라서도 어떤 판단이 나오냐가 다르다고 했는데요. 감아서 주는지 올려서 주는지 깔아서 강하게 직선으로 주는지에 따라서 맞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판단했을 것이다. 브레넌 존슨이 어떻게 공을 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손흥민 선수의 스트라이커로서의 전술적 해석 능력과 판단 능력을 칭찬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단지 양발 슈팅이 좋고 결정력이 좋고 빠르고 다른 몸싸움도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축구 지능, 축구 경기를 이해하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전술적으로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와야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이것은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점점 들어도 롱런할 수 있는 부분들, 자기 관리도 관리지만 경기를 이해하는 노련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월드 클래스로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서 오랫동안 활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주TV는 계속해서 올 시즌 정말 역대급 활약, 전성기의 전성기를 넘어서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와 현지 반응 분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레전드들의 평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